그 다음에 이제 기관 및 차량이 있죠. 기관만 예를 들어드리면 전차가 K2인데 제가 좀 그 멋을 내려고 K3로 지금 그림은 붙여놨습니다. K2 전차 지금 뭐 잘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장갑차 레드백,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 저 하늘로 이렇게 포 2개 달고 있는 거 제가 이제 그 비호 방공 차량이죠. 그 방공 기관포랑 아마 저기에 저기 뭐야 그 요격 미사일도 채운다는 얘기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술 차량이 저희가 10,000대, 20,000대, 만대급이에요. 각종 용도별로. 그래서 저 전술 차량을 다 바꾸고 있죠. 저게 조단위 사업이에요. 전술 차량 바꾸는 게. 저렇게 돼야 신속한 기동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병사들, 우리 젊은 병사들, 전 세계 어디 나라도 괜찮은 몸에 들고 입고 쓰고 하는 걸 한 돈 1,000,000원짜리를 해줘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일단 우리가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은 총을 쓰는데 총이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도 한 몇십만 원 이제 총 비싼 총 써요. 국산에서 다 국산화 시켰어도. 헬멧 몇십만 원짜리 해야죠. 그 다음에 야간 투시경 뭐 고성능 확대경. 그래서 저렇게 그냥 무시무시하게 저게 이제 아미타이거라 그래가지고 저 시범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개인 장비를 다 붙여가지고 그 첨단 장비를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걸 이제 더 양산을 해서 이제 그 일반 수십만 보병한테 쫙 하는 건데 저 옆에서 뺑뺑 돌아가는 저 차량 저게 뭐냐? 셰르파입니다. 셰르파가 왜 그 등산할 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히말라야 올라갈 때 뭐 K2 올라갈 때 그 저기 그 네팔에 그 고산에 이렇게 메고 잘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예, 그 셰르파입니다. 이 크기가 뭐 얼마나냐면 제가 대충 잘은 모르지만 아마 높이가 아마 저 정도일 거예요.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몰고 다니는 전기차. 그리고 바닥 면적은 그거의 2~3배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백 킬로 실어요. 거기다가 장비들 다 싣고 그러면 지가 쫄쫄쫄쫄 쫓아와. 그러다가 자기가 또 무장이 있어. 야, 너 저기 가서 말이야 좀 둘러보고서 정찰 좀 해. 그럼 혼자 또 빨빨거리면서 앞으로 쭉 가요. 또 부상자가 있거나 그럼 저기 태워서 또 옮기고. 저 보병이 옆에 데리고 다니는 짐꾼이죠. 저 있어야죠. 정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게 소대 한 대라든지 뭐 이렇게 있어야죠. 분대에 2대라, 그러니까 2개 분대에 1대라든지. 저런 게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게 있어야 되니까 발전기가 어딘가 있어야죠. 작전 나갔다 들어오면은 충전시키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보병 휴대용 드론이 있어요. 저런 거요. 저게 이제 날개가 접어지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 동축 반전입니다. 위에 날개는 이렇게 돌고 밑에 날개는 이렇게 돌고 소리도 안 나요. 아마 자석식일 거예요. 저게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한 비접촉 자석식 동축 반전 그 기어를 그때 만들었죠. 그거 쓰고 있을 겁니다. 풍산에서 한 거고요. 내려앉으면은 자기가 밟히고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소모성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이제 분대원들이 각각 한 2~3개씩 메고 나가가지고 한 20대를 띄웠다 그러면 그걸 군집을 구성해주면 뭐 자기들끼리 또 같이 작전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격포 조교를 좀 했었는데요. 저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박격포가요. 저 밑에 판이 그렇게 무거워요. 판이. 저 60mm 박격포인데. 저기 이제 뭐냐면은 그 그림 그리는 그 우리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이나 미대 학생들이나 혹은 뭐 이런 분들이 그림 그리 스케치통 아니면 요만한 통이에요. 요만한 통. 그게 없어요. 저기 뭐야. 판이 없어. 그러면 이제 보통 저 60mm 박격포 포탄 하나 요만하거든요. 하나가 한 2~3kg 하나. 저거 주렁주렁 10발 달고 한 5발 달고 저거 하나 덜렁덜렁 갖고 가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곡사로. 아무데나 받쳐놓고.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탄 발사기 저게 무섭거든요. 40mm 유탄이면요. 40mm면 이만하잖아요. 40mm 유탄이면 저게 장난 아닙니다. 폭발력이 수류탄 정도, 수류탄보다 세든지 수류탄만 해요. 최소한. 근데 저게 정확하게 들어간다. 유탄 발사기로 때리면. 조준이. 그 저거를 6발인가 8발 채운 드론을 해서 유탄 자체가 2km를 가니까 드론이 앞에 2km 가서 2km 쏘면 4km 가는 거 아니에요.
보병 작전에서 4km면은 다 커버되죠. 저거 지금 신속 구매 대상 됐어요. 윤석열 정부 때. 잘하는 겁니다. 저런 게 이제 그 보병이 쓰는 무기들이에요.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먼저 번에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판을 정리를 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제공권이랑 K링크로, 여기서 공군으로. 그럼 그 다음번에 육군 항공단이 쫙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오면은 제공권 정리돼 있으니까 육군 항공단이 상대방을 섬멸해 버린다고요. 근데 그 전에 200km 바깥에서, 이미 200km 바깥에서 탄도미사일 안 쓰거든요. 200km 바깥에서부터 화포로 때리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천무로. 150km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기 자주곡사포로 때리고, 그 다음에 보병과 싸움이 붙을 때는 보병이랑 바로 다니는 중대급 무기, 소대급 무기로 저 옆에 자주박격포 120mm 자주박격포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 보병 싸움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 보병 싸움 들어갈 때는 기관 및 차량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보병 한 명 한 명은 저렇게 첨단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런 육군이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지금 육군이 몇 만이야? 55만 중에 해군 공군이 뭐 다 털어갖고 한 10만이 좀 안 될 텐데 육군이 45만인데 육군이 한 명 한 명이 저렇게 무장되어 있는 병력이 한 35만, 40만 된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비군이 동원 가능한 예비, 저 같은 나도 동네에서 완장 차고 군기라도 잡겠어 하는 목숨 내놓고 이런 이제 60대 노인네, 저 중노인네 아닙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런 사람들 빼고 동원 가능한 예비군만 310만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아미타이거로 저게 저런 식으로 고급화되면 이미 예비군도 아마 K2 소총 쓸걸요? 이제는 다. 예비군 쪽으로도 무기가 쫙 내려온다고요. 후방은 걱정할 일이 없어. 310만에다가 그 다음에 그 310만은 동원 예비군까지고, 이제 그 40대 중반까지 가면은 한 이게 이제 뭐 40만 명씩, 그 400만이 더 붙잖아요. 700만. 7명 중에 1명 아니에요. 그 인구로 따지면. 총 들고 아파트 거기에 다 저격병으로 숨어가지고 쏘고 저항할 수 있는 부대가 700만, 1000만이 돼요. 그리고 나 이제 60 넘어갖고 이제 가랑가랑 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제 좀 돌아다닐 만한 사람들은 동네에서 이제 목숨 내놓고 다니면서 차 몰고 다니고 이제 뭔가 뭐 하고 이런 거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후방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전방 가서 싸우는 저 용사들이, 저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용사들이 40만 명 있어, 육군에. 그거 겁나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 정도 겁나는 무장을 하고 그 정도 겁나는 싸움을 하는 그 화라산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항모 같은 한가하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중국 간첩에 바람 잡는 소리다. 이런 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 요번에 이제 카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는 번거래 컨셉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함재기, 항모파가 막 띄우려고 하는 함재기도 뭐 하나 보여줬어요. 그냥 모형. 그건 모형 그냥 하나 보여준 거고, 어차피 카이는 비행기 만드는 데니까 모형이야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 범고래 이 수송기는 그냥 모형이 아니에요. 모형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이미 국방부 쪽과 그 얘기가 돼 있는 거라고. 이게 모델은 모르겠는데 모델 생긴 걸로 보면 제일 유사한 게 엠브라에르 KC-390과 유사하고, 엠브라에르 KC-390이 우리랑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잘 돼 있어요. 보잉이나 에어버스는 우리랑 결합 안 하고 그 모델이 시원치가 않아. 너무 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 8,000km, 6,000km, 7,000km 갈 수 있으면서 적당하고, 제트 엔진이어서 좀 빨리 가고, 제트 엔진에서 좀 더 높게 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제가 한 25톤 실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수송, 육군이랑 직결돼 있죠. 공중급유, 육군에서 공중급유 받을 비행기 있습니다. 저기 그 아까 그 블랙호크라든지 수리온 같은 거, 수리온은 그게 돼 있는지 몰라도 블랙호크는 앞에 이렇게 장대같이 이만한 두께의 장대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공중급유 받는 장대예요. 파이프예요. 그 다음에 공중통제, 그러니까 AWACS, 하늘 높이 떠가지고 연락해 주는 거. 우리 전자장비가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전자장비도 문제지만 이게 전부 전자파를 발생하는 거라 비행기 내부의 전자적 회로를 저게 망쳐요. 그거를, 그러니까 비행기 내부를 자기가 발신시키는 전자장비가 발신시키는 그 전자파로부터 비행기 내부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게임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전자장비 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론 항모를 하죠. 드론 항모하면 그 드론들은 뭐예요? 전부 육군 도와주는 드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피드 드래곤 작전. 그러니까 대량으로 그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뿌리고 지나가는 거, 수십 발을. 저거만 25톤짜리면 22발인가 23발쯤 뿌려요. 1톤짜리 기준으로. 만약에 500kg짜리 기준이라 그러면 뭐 40발, 45발 뿌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거가 이번에 히트입니다. 그래서 카이와 육군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저런 게 나와야, 저런 게 한 번씩 제대로 나와야 중국 애들이, 야씨, 북한에서 이제 급변사태 나가지고 북한 자유화된다 그랬을 때 우리 한반도 잘못 들어갔다 깨죽난다. 이거 쟤들이랑 얽히면 안 돼, 얽히면 안 돼.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억지력, 디터런스. 북한 자유화를 위한. 저런 게 그거의 초석이에요. 지춧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카이가 경기동 헬기, 즉 LAH 경무장 헬기 혹은 경공격 헬기, 이번에 이제 다 완성됐는데 그걸 변주를 바로 시작한 거예요. 기동 헬기로. 좋습니다. 육군이 200여 대 이상 이거 도입하겠다는 요청이 있는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육군이 진짜 참 고물상에 가고도 남을 500MD랑 코브라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을걸요. 그거 다 바꾸면은 저게 한 200~300대 이상 바꿔요. 예. 500MD 코브라는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500MD는 있죠. 그거 진짜 근데 저렇게 마당발로 다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장에서는. 저기 보면은 저 뒤에 있는 헬기 보면 사람이 앉아 있잖아. 사람이 발 빼고 앉아 있잖아요. 바로 투입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용도, 다목적. 라이트 유틸리티 헬리콥터. 그래서 LUH, 그때 유틸리티라는 건 다목적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드디어 육군이 무지막지한 육군 헬기 파워를 기르기 시작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안 한 거예요. 미룬 거예요. 미룬 것 중에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헬기 파워 안 길렀다고. 당연하죠. 이건 대놓고 중국 뺨치는 일이거든요. 좋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지금 36대, 박근혜 정부 때 해갖고 들어왔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일 거예요. 문재인은 추가로 한 대도 안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추가 36대 하고 기존 36대 중에 롱보우 아닌 걸 4천억인가 들여서 다 롱보우로, 그 머리 위에 왕관 얹고 있는 거, 그 레이더, 그걸 롱보우라 그러죠. 그게 있으면 헬기가 건물이나 산 뒤에 숨어서 그것만 살짝 내갖고 상대방 본 다음에 다 그거 해서 거기 위로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쏴가지고 이제 잡는 거죠. 헬파이어는 못 쓸 거고, 옆에 있는 우리 LH에 지시하면 LH가 거기에다가 저기 천검을 쏠 수 있죠. 천검은 그 좌표만 있으면은 쏘면은 그게 그 레이저 유도 방식이 아니라 지가 가서 그냥 때려 맞으니까 쏘면은 저거 뭐죠? 광섬유로 유도가 되죠. 그래서 날아가서 때리죠. 그래서 아파치 공격 헬기가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존은 모두 롱보우로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추가로 36대를 들어온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운이 달라 그러는지 저기 어디냐, 저기 폴란드가 이거를 뭐 80대인가를 하기로 해서 우리가 폴란드랑 같이 물량을 모으면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같은 돈인데 40대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80대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아파치 공격 헬기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롱보우 80대 이상이면은 미 육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미 육군이 800여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 수리온 이게 중형 기동 헬기, 중형 무장 헬기인데요. 제 용어의 무장 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뒤로 2명 앉고 내부 공간 없는 날씬한, 그래서 순간 기동이 굉장히 쉬운, 그리고 완전히 이중화되어 있는, 그게 제 용어의 무장 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블랙호크를 131대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문서마다 좀 다른데, 이 131대는 블랙호크의 공급사인 록히드 마틴의 오늘자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거기 보면 대한민국이 131대로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는 미 육군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미 육군이 블랙호크를 2,000여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대? 15분의 1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 블랙호크란 놈의 중형 무장 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리온을 합쳐줘야 돼요. 수리온이 딱 얘랑 같은 성격의 헬기예요. 그래서 수리온 220대를 합치면 중형 기동 헬기가 우리가 351대가 되고, 이건 미 육군의 1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무장 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미국의 LAH가. 그럼 우리 경무장 헬기, 경공격 헬기, 이게 우리가 한 200대 지금 도입하거든요. 육군이. 이건 미국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경기동 헬기, 아마 미 육군이 500MD나 저거 다 없앴을 거예요. 코브라. 그러니까 우리가 LUH라고 도입하는 거가 미 육군에 없어요. 그게 한 200대 들어와요. 이거 300대 이상도 될 수 있어. 200대만 계산해도 200대, 331대, 80대면 우리가 830대가 돼요. 미 육군이 운영하는 공격 헬기, 기동 헬기의 무려 30%입니다. 좋은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거 더 늘려야 돼요. 저는 미 육군이 운영하는 공격 헬기, 기동 헬기, 헬기 종류에 합쳐서 헬기에 우리가 거의 50%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중국을 잡는다. 이거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이 숫자 다 계산해보고 그 육군 항공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헬기 늘리겠다는 거, 그리고 그걸 카이가 받쳐주는 거, 이게 너무 그림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카이가 또한 육군 작전과 직결되어 있는 수송기를 가겠다라고 한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생기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생겨야 우리가 큰 하라 없이, 큰 희생 없이 북한 자유화를 서포트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잠시 헬기의 등급과 기능을 살펴보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수리온 그러면 중량 헬기라는데, 그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중이 영어로 보면 무거울 중자, 헤비가 아닙니다. 미들이에요, 미들. 그래서 헬기는 경량, 라이트, 그 다음에 미들급, 중량, 미들, 그 다음에 헤비 해서 3등급으로 나누면 되는데, 경량이 이제 저게 아마 500MD가 저게 마력이 한 1200마력, 1300마력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량, LAH 2000마력이라고요. 경량이 2000쯤 되면 경량에서 최고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 2개야. 그럼 경량 중에 엔진 2개에 2000마력짜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때 뭐라 그럴까? 좋게 표현해주면은, 남이 안 가는 영역에 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어정쩡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높은 경량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막강한 중량도 아니고 하는 거 어정쩡한 데다가 때린 거예요. 저 LAH가. 듀오라는 건 엔진이 2개란 소리고, 싱글이라는 건 엔진이 하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게 경량치고는 굉장히 고사양이에요. 저희 요번에 개발한 LAH가. 2000마력 듀오고요. 한국의 경무장 혹은 경기동 헬기죠. 한국에서 경공격 헬기라고도 표현하죠. LAH로. 예. 요번에 이제 기동 헬기는 LUH로 나왔고,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 미들급. 저건 3000마력 싱글인데요. 저게, 한국에는 없어요. 저 3000마력 엔진이 뭐냐. 미국의 G사가 엔진을 기막히게 T700. 우리가 지금 아파치에도 쓰고 블랙호크도 쓰고 우리 수리온, 우리 마린온에서 쓰는 게 다 T700 엔진을 2개를 쓰는데, 저 T700을
외관 사이즈는 똑같은데 내부를 혁신을 일으켜서 T901로 해서 연비도 좋아져, 리프트 파워도 좋아져, 연속 가동을 위한 열 관리도 좋아져. 열 관리 뭐 100%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3시간을 연속 가동했을 수 있었으면 지금 6시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것만 잔뜩 끌어안고 실으면은 연료만 끌어안고 실으면은 6시간 가동하면 2,400km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헬기가. 무시무시한 거죠. 헬기가 보통 1시간에 고급으로 뽑으면 1시간에 400km 가고 조금 천천히 가면 300km 가거든요. 그럼 헬기가 1,800km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전 반경이 800km짜리가 돼. 무시무시한 거죠, 지금 얘기가. 그래서 T901 엔진으로 그래서 저 T901 엔진을 한 발을 써가지고 하나를 썼어요. 하나. 싱글을 써서 저걸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에서 FARA라고 표현을 합니다. FARA, F-A-R-A. 그게 미국의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인데 우리가 저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저거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저런 걸 했을 땐 뜻이 있다고요. 저거 앞에 2명이 앉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공격 헬기는 정찰을 겸하고 앞뒤로 안 앉고 2명이 나란히 앉고 뒤에 캐빈 넣어가지고 캐빈에 여러 가지 지능적인 드론이라든지 그런 걸 잔뜩 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란히 앉기 때문에 공격 헬기가 아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런 파라의 뜻을 봐라. 거기 공격이다. 이미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앞뒤로 앉는 거가 쓰일 때가 있고 나란히 앉는 게 공격에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